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 호남 지역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제3지대 세력과 소수정당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승격한 광주FC가 시즌 막판까지 선전을 이어가며 창단 첫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70여일 만에 40% 가까이 감소했는데 특히 O형과 A형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를 꿈꾸는 신당 세력과 소수정당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진보당은 현수막 정치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제 타파를 앞세운 제3지대 세력들이 광주에서 시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와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참석해 호남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호남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호남이 이른바 반국가 세력의 본산처럼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다시 민주당을 한 번 더 선택하면 광주가 발전할 수 있을지. 정치개혁, 세대교체를 위해 중도 세력을 모은다면 제3지대가 성공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되는데 현재 있는 정당들이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거울처럼 방향만 바뀌었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내 소수 정당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실망한 중도 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문구를 바꾸는 현수막 거리 정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너무나 답답한데요. 누군가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해야 해서 저희가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 현수막에 박수를 쳐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현수막 정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세력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안개 때문에 보성과 구리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을 지날 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밤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낚시터에서 중년의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저수지입니다. 그제 오후 3시쯤 50대 남편과 60대 부인이 이곳 텐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 낚시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부인의 얼굴에서 산소 결핍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나타난 점 등으로 미뤄 난방 기구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것 같다. 어제 밤에 텐트 안에서 몸이 아파 앓는 소리가 났다고 함. 이렇게
이곳 텐트 안에는 LPG 가스통과 연결해 온수매트를 데울 수 있는 난방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주로 이제 여기서 나가고 저기 동네 앞에서 쉬고 밖에다가 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안에다가 그냥 넣고 펴놨다가 좀 따뜻해지면 끄고. 1년 전 광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물을 끓이려 번개탄을 피웠지만 그대로 잠이 들면서 변을 당한 겁니다. 실험을 통해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3인용 텐트 문을 닫고 가스 난로를 켜자 1시간 40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5,700ppm을 넘어섰는데 이는 위험 기준 1,600ppm의 3.5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험에서는 또 차량보다는 텐트의 산소 농도가 더 빨리 감소해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50분 만에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트 내에는 좁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풍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하부에 CO 가스가 밀집되므로 특히 주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9년간 캠핑장에서만 가스가 새거나 폭발한 사고는 모두 15건. 이 중 절반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고 10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돌풍의 팀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주말 선두 울산을 잡으면서 시즌 끝까지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지 1년 만에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훈련 환경 속에 일궈낸 것이라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에 이어 수비수들이 몸을 던지는 육탄 방어까지 여기에 공격수들의 틈을 파고드는 집요한 공격이 더해지면서 광주FC는 K리그1 선두인 울산현대를 경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결국 광주FC는 후반 막판 이건희의 결승골로 대열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들 자신감이 매년 생기는 것 같고 일단 결과를 내니까 더 자신감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승리로 2위 포항과의 승점차는 2점으로까지 줄었습니다. 광주는 K리그1 파이널 A 상위 6개 팀 중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3위인 광주는 4위 전북과는 승점 5점 차로 남은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구단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합니다. 저희가 가시권에 있는 포항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던 대로 경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기가 남았지만 광주FC 홈구장의 상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수가 잔디에 미끄러지면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실점할 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FC 선수들은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축구센터 2개의 훈련장에 배수 문제와 잔디 파임 등으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훈련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경우 내년 홈경기 때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구단 팬들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가장 강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유소년들이 함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 전술 노출 등의 우려가 된다라는.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지 1년 만에 구단 사상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넘보고 있는 광주FC는 오는 28일 홈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위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꼭 반영돼야 할 정책으로 악성 민원 대응 업무 등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를 꼽았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등 지역 교원 3단체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고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악성 민원 대응과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지도에 대해 학교장의 책무가 명시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교원 배상 책임보험 특약 강화를 꼽은 비율이 81%를 차지했고 피해 교원 치료와 법률 지원 강화, 교육감 직속의 교권 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을 꼽은 비율도 75%대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적혈구 제제의 보유량은 6.11분으로 혈액형별로는 O형 4.1분, A형 4.11, B형 11.21, AB형은 6.51분입니다. 지난 8월 1일 적혈구 제제 11분을 확보하고 있던 것에 비해 70여일 만에 40% 가까이 감소했고, 특히 O형과 A형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명 나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광주의 한방병원 88개소의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9만 4천 건으로 전체 건수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와는 2만 7천 건 차이가 났고, 한방병원 수가 비슷한 서울보다는 약 4만 건이 많았습니다. 광주의 한방병원은 전국 555개소 가운데 88개소로 경기도의 한방병원이 인구당 10만 명당 1.1개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6.3개소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어젯밤 7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병이 충남, 경기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전라남도는 이 병의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농장 주위로 방역 차량이 소독 연기를 내뿜고 방역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에 나선 겁니다. 축사 주변 가축 방역 활동과 보건소에서 서식지, 파리, 모기 서식대에 대해서 일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해 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 이동을 통한 농장 간의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정 폐쇄 예정인 이곳 우시장에서는 소독과 청소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과 폐사율 때문에 축산 농가들은 걱정입니다. 일단 전파력도 세고 폐사율도 10% 정도다 보니까 그 정도 꽤 폐사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부스에 전파가 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 철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점점 이게 한국 인식도가 떨어지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방역당국은 사육하는 소에서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소독과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바다의 치안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 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에 해경이 있지만 관할 면적이 넓고 선박수도 많아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선박 100여 척이 있는 고흥 풍남항. 여수해경 소속 풍남출장소가 설치돼 인원이 상주했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 녹동파출소에서 정기 순찰을 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민들은 사고 대처가 늦어지거나 치안 공백이 생길까 우려합니다. 여자만 하고 등량도가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너무 깁니다. 사실 그래서 여수해경 관할구역에서는 좀 멀다고 봅니다. 고흥은 해안선이 894km에 달하고
등록 어선만 4,000척이 넘습니다. 치안 수요가 늘 존재하지만 여수해경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흥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지난달 국민 3,800여 명은 해경에 이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고흥해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인 김승남 의원은 해경에 대한 국감에서 전남 동부권 중심 해역의 치안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해경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이 고흥 전역과 보성 일부 해역을 포함해 경남 서부와 제주 인근까지 관할하고 있어 업무량과 통솔 범위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설된 경남 사천해경과 비교하면 관할 면적이 6배 이상 넓고 관리할 선박수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어선 사고, 그다음에 해상 범죄 이런 것들이 좀 갈수록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해경 조직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해경을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흥군과 협력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의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올해 82.4%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77.1%였고 전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도 45%가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내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위한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GGM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과 온실가스 저감, 환경관리 설비 개선, 설치 비용 등 모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GGM은 다음 달 말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효율 터보 냉동시설과 프리쿨링 열교환 시설 등 고효율 친환경 시설을 구축합니다. 부산의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시도는 수년간 이어졌지만 실패해왔는데요. 이건희 미술관과 퐁피두 센터까지 잇따라 서울로 확정되며 무산됐습니다. 부산시가 이번에는 이기대 공원에 미술관을 포함해 숲과 바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기대는 우륙도 앞바다와 숲이 우거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737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사들인 부산시는 이기대 일대 125만 제곱미터, 약 38만 평 부지에 예술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7km 해안 산책로를 따라 전시관, 공연장, 갤러리가 들어섭니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자연환경을 가진 이기대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예술문화공원으로 이 지역을 가꾸고자 합니다. 핵심 시설은 미술관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얼마나 들여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이건희 미술관, 퐁피두 센터 등 미술관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모두 서울로 확정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서울 분관 계약이 끝나는 4년 후 다시 유치하는 방안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세계적인 수준의 명소를 만들려면 그 수준에 맞는 예술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이렇게 대충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건축가 세지마 가지요를 초청해 이기대 예술공원 건립안을 논의한 부산시는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 2024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11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인데요. 도로가 없는 곳이 없다 보니 보수도 그만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부 차로를 막고 부분 공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사고 위험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전면 차단식 공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남김천 나들목 부근입니다. 20년 전 개통한 콘크리트 도로 곳곳이 파였습니다. 2km 구간 한 개 차로 바닥을 파내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차들이 공사장 바로 옆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과 작업자 모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차단 시설물을 매번 설치 철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차로를 부분적으로 막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도로가 노후화됐다는 뜻인데요. 공사를 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지보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65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2.3배 늘었습니다. 5년 동안 한 해 평균 사망자 수는 10명. 이 가운데 작업자는 3.6명, 운전자는 6.4명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30년이 넘은 구간은 현재 328km, 2030년에는 1012km로 3.1배로 늘고 2040년에는 3017km로 9.2배로 늘어납니다.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교량과 같은 구조물도 현재 800여 곳에서 2040년에는 7,900여 개로 9.5배 증가합니다. 보수공사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일부를 막는 공사로는 역부족이라 안전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전면 차단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포장이나 부분적인 유지보수 수준으로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이 많은데요. 이런 전면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차단으로 뭐 차로별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전면 차단을 해서 집중적인 보수를 하는 게 효과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에서 오창분기점까지 편도 18km를 전면 차단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부분 차단 공사를 했다면 72일 걸렸을 공사기간이 닷새 만에 끝냈습니다. 공사비와 사고 비용 등 줄어든 사업 비용이 1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전면 차단 방식 보수 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통행 제한 범위를 노후로 인한 보수 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1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보성과 구례에서 모두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이 인접한 도로나 교량을 지날 때 안개가 짙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깨끗한 하늘 마주할 수 있겠는데요. 늦은 밤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은 23도 보이겠습니다. 순천도 5도 안팎으로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구례에서 22도, 여수에서는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맑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